마감 전략 A+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의 상승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6개월 연속의 상승이죠. 상승폭도 간혹 1%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날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단기간에 올라온 폭도 이제 제법 됩니다. 이 정도면 오, 시장 뜨겁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확실하게 좋다라고는 말 못해요. 여전히 한편에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또 올라가는 오늘 주식시장. 이 상승작을 끌고 있는 주 원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 이야기로 오늘 마감 전략 A+ 문을 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미국 쪽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번 지수의 꾸준한 상승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세가 추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6월의 FOMC 대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또 달러화와 어느새 이제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있는 통화죠. 중국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국의 통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고든 프렌즈 이호룡 대표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시장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도 그렇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분위기입니다. 6월에 인하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당장 7월에 인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로 좀 점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시각 좀 챙겨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6월달 뭐 지금 당장 다음 주인가요? 금리 그 FOMC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때는 지금 25%에서 한 30% 정도 가능성을 좀 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CME에서 그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분석해 보니 한 30%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이번 달에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블룸버그가 분석한 건 뭐냐면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분석한 결과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한 76% 정도 반영한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한 66% 반영했으니까요. 상당히 높아지는 하루 만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저도 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예상치가 비농업 부분이죠. 비농업 고용 지표가 한 18만 5천 명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예상치가. 근데 지금 7만 5천 명 나왔거든요. 네. 이건 상당히 좀 쇼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뉴스에는 그 전 두 달치 있지 않습니까? 전달 그 전달이 또 한 7만 5천 명 정도 수준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네. 그러면 3개월 이동평균치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추세적으로 3개월 이동평균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이거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이런 하락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그 필립스 곡선 이론이죠. 즉 뭐냐면 저실업률 상태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임금 상승률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작동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결국은 필립스 곡선 이론이 작동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니 굳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나 뭐 지금 이제 12일 날 나올 뭐 CPI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거 좋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이게 더 낮아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지금 이번에 나온 임금 상승률도 꺾였거든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해야 되는 게 필립스 곡선에서는 맞는 거죠.
CPI 이거 네. 취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이게 표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표는 아직 제가 여기다 안 넣었는데 나오나요? 지금 차트가 있긴 합니다. 볼 수 있을까요? 예. 있는데 최근 0.1%씩 3개월 정도 지금 계속 낮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게 1년 내내 0.2%를 계속 유지하면 PC 근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2%거든요. PC. 그러니까 저기 0.2% 정도 수준을 매월 유지했을 때 2%가 됩니다. 즉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벌써 3개월째 0.1%죠.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 수요일 날 0.2% 이하로 나온다면 전월비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뭐냐면 이 PC 근원 인플레이션이 2% 되겠냐? 안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금리 인상은 물론 금리 동결도 힘들 거다. 그렇게 된다면 파월 의장이 지난번 1월인가요? 1분기 때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 3개월 정도는 2%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었을 때 2% 위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0.1 PC CPI가 0.1%니 PC는 2% 되기가 연율로 되기가 힘들 것 같으니 앞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려면 금리 인하나 달러 약세 형태로 가서 일단은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기대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 지난주까지는 가능성이 당장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임금 인상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그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걸 봤을 때 연준 파월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분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시장은 미리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 좋아지고 뭐 고용 엄청나고 뭐 경제 홀로 뭐 잘 나가고 그런 얘기들만 일색이었었던 미국인데 어느덧 이게 상황이 좀 바뀌어서 각종 지표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경고 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뭔가 확실시 되다 싶은 분위기가 주식시장에서는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달러화는 최근 들어서 이제 약세를 이어가는데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동시에 약세를 보이면서 이 1달러당 7위안 돌파 여부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방송 나왔을 때쯤 되면 네. 7위안 넘어가면 글로벌 시장 분위기 진짜 최악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인민은행 이관 총재가 했던 얘기를 보면 7위안이라는 숫자는 그냥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지 그 아무 의미 없다. 이미 지금 6.95위안이니까 7위안 넘어간다면 한 0.5위안 더 올라간 것밖에 아니니 네네.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정책 수단 상당히 풍부하다. 뭐냐면 총알 많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거기다가 지금 재정정책 수단으로는 그 3월 달에 그 전인대에서 했던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더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당장 그 중소형 은행들 지금 부도 사태가 났을 때 국유하는 반응들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정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통화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좀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은 안도하게끔 하는 어떤 위로를 좀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7위안을 한번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있는 그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7위안을 다 한 번씩 볼 거다. 네. 근데 그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그 G20 회의 6월 말에 G20 회의에서도 어떤 시진핑과 트럼프의 어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긍정적이지 않다면 네. 분명한 건 7위안을 한번 볼 겁니다. 다만 7위안 이상을 봐버리면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는 7위안을 이상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7위안을 넘어섰다면 최근에 6.72위안까지 찍었던 6.7위안도 깼었죠. 달러 대비.
그때로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많이 절하됐거든요. 그럼 25%의 관세가 상당히 많이 상쇄되고 트럼프가 했던 압박은 오히려 좀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상쇄 효과가 나타나 버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한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상대적으로 약해지던 위안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반대로 강해지는. 그래서 저는 7위안이라는 숫자가 익민은행 총재인 이강 총재가 했던 아무것도 아니라는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는 달러가 약해진다면 7위안이 마지노선이 될 거다. 넘어갔다 올 수는 있어도 7년을 넘어가진 않을 거다. 넘어가서 유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봤을 때 중국 시장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재정 정책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 좀 들어갈 만한 어떤 상황이 될 거고 그게 말 그대로 인민은행 총재의 발언처럼 위안화가 안정적인 수치를 보일 거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해종합지수 매력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미국도 풀고 중국이 먼저 푼다는 얘기 했고요. 네. 그럼 이게 예전에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가 주요 중앙은행들이 돈 풀기 시작하는 때. 왜냐하면 자 달러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입니다. 그러면 유럽 ECB하고 BOJ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앉아서 우는 거죠. 이제까지 돈 풀었는데 다시 저 엔화가 또는 유로화가 강해진다. 이거는 억울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ECB 같은 경우는 TLTR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요. 구르다는 지금 총알이 없지만 뭐라도 내놔야 됩니다. 뭐 총알이 아니라 이제 돌멩이라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채권에 대한 매입이 좀 더 높아질 거고 수치가. 그다음에 BOJ는 오히려 ETF를 좀 더 매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진국 메이저 통화들이 다 약해지고 위안화도 약해지는 현상 벌어지면 네. 달러가 강해지면서 미중 무역 협상으로 전쟁으로 상당히 피해를 봤던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가 다시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저가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면 오히려 글로벌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겠죠. 미국 금리 인하 단행하고 뭔가 부양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증시 더 끌어당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을 시키면서 시장 끌어당기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참 곤욕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왔었잖아요. 이 두 나라로 하여금. 그렇죠. 네. 예. 우리의 투자 전략은 좀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될까요?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보시면 2.0대까지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2% 깰 거다. 근데 지금 2.1%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10년물하고 3개월물 차트 비교인데요. 이미 역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좀 크게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그 봉 차트가 10년물이고요. 빨간색 적색 차트가 이제 3개월물입니다. 저 금리가 지금 역전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저렇게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크로스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단기물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장기물 금리는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장기물 국채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가 내려갔다는 게 가격이 너무 높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역전해서 단기물이 금리가 장기물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가격이 많이 싸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10년물을 팔고 3개월물을 사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땐 다시 10년물과 3개월물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에서 0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고 그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에서 위험자산 선호로 바뀌면 10년물 국채에 차익 실현을 했던 그러니까 이익을 실현했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증시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채권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이머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승 쪽으로 특히 오버슈팅 PC 2%를 오버슈팅해야 되는 어떤 여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면 최근에 원자재 수요가 적어질 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요. 유가가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유가 메리트는 또 상당히 높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구리도 3년 내한 최저치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증시가 만약 좋아지는 어떤 부양책이 이루어진다면 구리는 무조건 살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금속과 관련된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멕시코 협상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무기한 연기한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다가 한번 보여준 거 아닙니까? 멕시코도 말 잘 들으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다. 해주니 니네도
그럴 생각 없니? 이렇게 물어본 네.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멕시코가 아마 대두하고 옥수수 많이 사준다는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중국이 그 수입하는 대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도 그런 협조 분위기에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다면 지금 대두하고 옥수수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인, 옥수수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지만 대두 가격은 아직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에 의해서 또는 이제까지 정치적인 국제관계학 쪽에서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해소되면서 네.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슈 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미국의 CPI 네. 그리고 FOMC 회의 당연히 결과 봐야 될 것이고 G20까지 정말 중요한 6월이 남아있는 그런 이번 달입니다.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이슈들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든 프렌즈 이호령 대표와 함께 오늘 글로벌 시작도 챙겨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